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처럼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인 눈. 하지만 선천적, 후천적 요인들로 아이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건강 A to G, 오늘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흐릿하게 만드는 성형 안과 질환들에 대해 알아본다.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만큼 어릴 때부터 우리 눈 건강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안과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 눈 성형 꼭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 소아 성형안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잘 보는 안과 문홍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소아 성형안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 원장님, 성형안과라고 하면 일단 말 그대로 눈 성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형안과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성형안과란 명칭 그대로 눈꺼풀을 비롯한 눈 주위의 성형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안과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안성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전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와는 달리 성형안과는 얼굴 주위를 전문적으로 성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의 성형수술은 미용뿐만 아니라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눈 성형은 안과 전문의 중에서 눈 성형에 관해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은 성형안과 전문의들이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원장님. 이 신생아 중에서 울지도 않는데 눈물을 계속 흘린다거나 눈곱을 계속 낀다거나 이럴 때 꼭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들이 꽤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선 집에 아기가 눈물을 흘린다 하면은 생각해야 될 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이 배출되어 내려가는 눈물관이 막혀서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눈썹이 눈을 찔러서 눈에 자극을 주어서 눈물을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리고 눈 주변의 외상 등으로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데, 특별히 외상이 없다든지 또 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선천성으로 눈물관이 막힌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쪽 눈꺼풀 바깥쪽에 있는 눈물샘에서부터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눈물은 흰 동자, 검은 동자를 거치면서 눈 동자에 영향을 주고 자기 소임을 다한 후 눈물 하수도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눈물 내려가는 하수도관의 처음 입구는 눈꺼풀에 있는 눈물점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된 눈물은 눈물 소관을 통해서 그 다음 눈물 주머니, 코 눈물관, 그리고 코 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선천 코 눈물관 폐쇄의 경우 코 눈물관 끝에 얇은 막이 있어 그 얇은 막에 막혀서 눈물이 코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눈물이 눈 밖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선천 코 눈물관 폐쇄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5에서 한 6%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출생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눈물 흘림과 눈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는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뚫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마음이 아픈 게, 저도 2살 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사실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감기만 들어도 참 눈물 나는데 우리 아이가 세상에 빛을 보자마자 아프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원장님, 그런데 만약에 생후 4개월이 되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아이가 너무 작아서 참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이가 금방 태어난 신생아는 정말 약하고 조직도 약해서 어떤 시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항생제 안약이나 연고를 사용하면서 눈물 주머니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눈물 주머니 마사지는 금지로 눈물 소관을 눌러 눈물 분비물이 눈물점으로 역류되는 것을 막으면서 코 눈물관 내로 압력이 세게 눌러지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세게 훑어줍니다. 이런 마사지를 한 번 할 때 5번에서 10번 정도, 이것을 하루에 3번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는 생후 6개월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이런 정상의 호전이 없을 때에는 눈물길을 가느다란 침을 넣어서 뚫어주기도 합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은 전신 마취 없이 눈에 점암 마취 후 가느다란 침을 넣어서 눈물길을 뚫어주는 코 눈물관 더듬자 검사 또는 탐침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탐침법에 한 번만에 되지 않을 때는 2번 정도까지는 다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침법에도 반응이 없고 눈물이 지속할 경우 전신 마취 하에 코 눈물관 내에 실리콘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실리콘관은 평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3에서 6개월경 실리콘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코 눈물관을 열어준 후 실리콘관을 넣어서 다시 코 눈물관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실리콘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장님, 아이들의 경우 텔레비전을 볼 때 눈을 자꾸 찡그린다든지 또 깜빡이고 비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의심해 봐야 할 질환이 있다면서요? 특히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눈을 많이 깜빡일 때는 의심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덧눈꺼풀이라는 병입니다. 덧눈꺼풀은 속눈썹 주위에 과도한 피부 주름과 눈둘레근으로 인해서 속눈썹이 안구 쪽으로 밀려 검은 동자, 흰 동자를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정상적인 눈꺼풀 모양과는 달리 덧눈꺼풀에서는 피부와 안쪽에 근육층이 두툼하고 많아서 속눈썹을 안구 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러한 덧눈꺼풀은 선천적인 눈꺼풀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어린이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덧눈꺼풀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니까 요즘 가는 데만 다 롱팬이야. 맞아. 김밥 맞아. 진짜 덧눈꺼풀? 에이, 괜찮다.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 손가락만 비워도 아프다 그래. 네 마음 오죽하겠나. 됐다. 걱정하지 마. 괜찮다. 괜찮아? 울지 말고 또. 그래, 괜찮다. 그런 거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그래, 네가 씩씩해야지. 신랑 왔다고. 다 끊어. 아휴, 참. 또 전화요금 많이 나가게. 그 참 말도 많네. 야, 미자아가. 덧눈꺼풀이가. 아니, 애가 갑자기 눈막 깜빡깜빡거리고 눈막 비비고 눈에 막 계속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거.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안과를 데리고 갔는데 덧눈꺼풀이랑 가나. 그래서 막 미사 막 울고 막 난리였단다. 기억 안 나나? 우리 규현이도 덧눈꺼풀 아니었나? 내가? 그래. 내가 언제 기억 안 나는데? 니는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한참 어렸을 때 니 덧눈꺼풀이었다. 몰랐나? 에헤이, 니 진짜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니 우리 때문에 덧눈꺼풀 고쳤다. 맞지? 아니. 기억나는구만. 그때였잖아, 그때. 그때가 30년 전이나 저 봐봐라. 찔찔이었지, 찔찔이.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발로 타지 마. 우와. 야, 나 진짜 들어봐라. 야, 니 눈곱 떼라. 들어봐 죽겠다. 눈곱 없다. 진짜 비비지 말고 눈곱 떼라. 맨날 고양이 세수하니까 그런 거잖아. 뒤져 죽겠다. 싫어. 세수하기 싫어.
싫어. 야, 니 잠깐만 있어봐라. 눈 깜빡거리지 마라. 왜? 귀여운 척 할래? 우리 집안에서 귀여운 건 내밖에 없거든. 내밖에 없거든. 귀여움이는 이 진짜. 거울을 봐. 야, 귀요미는 나라고. 거울을 보라고, 거울을. 칙봉.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뿌려주는데. 아, 신기하다. 저 눈을 어쩐다? 야, 그러면은 규현아니 혹시 누나들하고 병원놀이 할래? 그럴까? 예. 나는 그러면 간호사. 나는 간호사 되고 싶어. 나 간호사 할 거다. 야, 못생긴 간호사 그런 없는데 일단 해라. 없으니까 역할이. 간호사.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의사로 할게. 그하고 규현이 니는 그냥 환자로 할래 그러면? 그래. 아, 또 내가 환자가 아니야. 그럼 네가 환자지. 누가 환자하는 거야? 야, 딱 봐도 네가 환자같이 생겼잖아. 내가 왜 환자같이 생겼는데 누나가 또 환자같이. 눈 깜빡 그만 걸어라 빨리. 그래. 누워라. 그러면 여기 누우실래요? 예. 여기 이렇게 누워보세요. 자, 여기 누워. 여기. 자, 여기 누워. 자, 누워봐. 자, 그러면 속눈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간호사. 자, 이거 간호사. 가위. 고맙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자,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 잠깐만. 한숨 잔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 잠깐만, 누나. 아, 둘, 셋. 안 돼, 잠깐만. 아직 그거 가위잖아. 안 돼. 맞네. 그랬어. 아, 생각났다. 그때 누나들이요, 내 그 속눈썹 다 자르고 파마한다고 그 볼펜을 똘똘똘 말고 이랬잖아, 맞지? 그래, 네가 더 눈꺼풀이 없어졌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거든요. 야, 아유, 그러네. 우리한테 그만할지도 모르고. 진짜 네가 이렇게 인물이 잘생긴 거는 다 그 우리 덕분인 줄 알아. 기분이 아빠가 잘 나온 거지. 뭐 아빠 진짜 아유, 그렇다. 나도 잘 이쁘니까 그죠? 나도 이거 문제다 진짜. 야, 그거는 그렇고 미사한테 빨리 전화해라. 돋는 커플은 이 속눈썹을 조금씩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빠마로 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위로 올려 뿌락해라. 아니면 데리고 안과 가봐라. 잡는데. 빨리 전화해라. 빨리 전화해 올 테니까 한번 올리면 끊어. 진짜 치사하다 진짜. 재밌다. 오늘마다 그거. 여보세요? 미사야. 전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미사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덧눈꺼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 속눈썹 파마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치료가 될까요? 이게 과연 어떻습니까? 올까요? X일까요? 야, 제가 이 질문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몸에. 왜냐하면 이거 학창시절에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이라고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자, 덧눈꺼풀이 뭐예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거잖아요. 파마를 하면 당연히 눈을 찌르지 않을 테고 그러면 증상이 호전되겠죠. 정답은 O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거든요. 이 덧눈꺼풀 증상을 낫게 하겠다고 속눈썹을 뽑거나 자르거나 속눈썹 파마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강망을 더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제 말이 맞죠, 원장님? 네, 이 정답은 지현 씨가 맞습니다. 네, 덧눈꺼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호전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양 어린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눈썹이 찌르게 되는데 40에서 50% 정도에서 찌른다고 합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정도가 되면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서 한 15% 정도, 그리고 5에서 6세 정도가 되면 7에서 8% 정도에서 눈썹이 찌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약하고 아직 많이 어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존적인 치료로 인공 눈물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덧눈꺼풀 치료로 속눈썹 파마가 있는데 속눈썹 파마는 속눈썹을 안구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그런 파마인데요. 파마를 하면서 생기는 화학 물질이 눈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파마 자체만으로 속눈썹이 눈 동자를 찌르지 않도록 100% 만들지는 못합니다. 덧눈꺼풀의 수술은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고 호전되지 않을 때 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남아있는 피부와
속에 눈 둘레근 일부를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 후 속눈썹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봉합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속눈썹 밑에 불그스름한 선이 보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눈이 커 보인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네. 이 네. 속눈썹 파마를 해줄 게 아니라 안과를 먼저 찾아야 하는 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 그런가 하면 우리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요. 눈꺼풀 처짐은 정면을 볼 때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져서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흔히 앙금하수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앙금하수가 생기는 원인은 눈꺼풀을 뜨는 근육의 힘줄이 약해져서 그리고 눈꺼풀 뜨는 근육 자체가 이상이 생겨서 그리고 신경의 이상, 눈꺼풀에 커다란 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앙금하수가 아이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발생학적으로 근육 자체가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 자체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한쪽 눈에만 올 수도 있고 양쪽 다 오기도 합니다. 이런 선천성 눈꺼풀 처짐은 아기들이 잘 보기 위해서 턱을 자꾸 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을 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눈을 보게 되면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오랜 동안 처져 있으면 눈에 난시가 잘 유발되고 부동시, 사시 등에 의해서 약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선천 눈꺼풀 처짐은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린 경우나 아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선천 눈꺼풀 처짐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꺼풀이 심하게 처진 경우 턱을 들어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는 아주 어린 경우에라도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눈꺼풀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사에 협조가 되고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꺼풀 처짐의 수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 눈꺼풀 들어 올리는 근육을 일부 잘라내고 다시 재부착시켜주는 윗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을 시행하고 눈꺼풀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거의 없다든지 부족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실리콘으로 된 끈이나 실 그리고 근막 등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이마 근육에 걸어주는 이마근 걸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천 눈꺼풀 이 처짐도 안과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원장님. 근데 안과 질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다래끼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다래끼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잘 식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다. 혹은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없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눈을 감아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조금 더 깨끗하게 씻어주면 다래끼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네. 먼저 보시면 눈꺼풀에는 기름을 만드는 기름샘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이런 기름샘들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의 눈물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속눈썹 부근에서 속눈썹 쪽으로 기름을 분비하는 자이스샘이라는 기름샘이 있고 이 속눈썹과 상관없이 눈꺼풀 더 안쪽에서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런 기름샘들에서 생기는 급성 세균성 감염이 바로 다래끼가 되었습니다. 속눈썹과 연관되어 생기는 짜이스샘에서 발생하는 다래끼가 겉다래끼라고 하고, 마이봄샘, 눈꺼풀 더 안쪽에서 생기는 기름샘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속다래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래끼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애와 진실을 통해서 다래끼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어머니, 아니 여기 와도 딱히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자꾸 집에 오세요? 아이고 야야, 이 집 사는데 내가 돈 많이 줬는데 집 비밀번호는 왕 가르치지는 답답해 죽겠네 정말. 어머니, 돈 잘 버는 아들 낳던가요? 돈 못 버는 아들 누가 낳았는데 자꾸 돈 줬다가 그런 말 하세요. 비밀번호는 지금 딱 깨어나도 못 줘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집을 내 명의로 했었어야 돼. 아 지겨워 정말. 언제 가세요? 이 다 내 돈이다, 알겠나? 내 돈이다. 정말로 내 돈이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나. 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는 어째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다. 참하네. 나이 드니까 눈까지 이상해지셔가지고 정말. 내 눈 아직까지도 0.4, 0.3이다, 알겠나? 그나저나 야야, 니 나를 어떻게 하냐? 야가 말라 비틀어졌다. 말라 비틀어졌어. 일본 말로 비틀어졌다 하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소말리아인들이 진짜 말이 안 나와. 아는 자고로 동실동실 해야 되는데 이봐라, 잘생긴 얼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어이구 인물값이 아직 안 나온다. 우리 아들 봐봐라. 아들 아빠는 어머나 튼실하게 잘생긴 너. 네가 아직 알을 키울 줄을 모르네. 알을 키울 줄을 몰라 참말로. 할머니. 아빠 내랑 똑같이 생겨서 여자한테 인기 짱 많아. 그렇지, 완전히 해봐요. 많지만 줄을 서갖고 거기서 고린다고 참말로 애못다. 어머니 줄 선 사람 다 빚쟁이들이에요. 예? 아니다, 막 이런 누나들 뒤에 막 따라다니더라. 아빠 뒤에 막 줄을 섰던데. 잠깐만. 똥강아지야. 니 이거 자꾸 이래 봐갖고 되겠나? 우리 똥강아지 눈이 왜 이래 뻘겋게 부어올랐을까? 몰라 할머니, 눈 아파. 어미야. 따가워. 야야야야. 왜요? 야 눈 좀 봐봐라. 뭐 물린나? 왜 이래 뻘겋노? 그러니까 눈이 나쁘시다고요. 다래끼잖아요. 뭐 다래끼 가지고 호날급이세요 어머니는. 어머 아파라. 다래끼. 참말로 네가 지금 이하고 있을 때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병원 가봐라 빨리. 다래끼를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요? 그냥 저절로 났는데. 야야, 우리 새끼 눈에 다래끼가 났다 안 가나? 얼마나 가려고 아프고 막 그랬겠노? 나 그런 꼬라지 못 본다.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기훈아, 너 병원 갈래? 병원 가서 수술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마취 놓고 주사 놓고 그래가지고 아야 해가지고 며칠 잠도 못 자고 둥둥 부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럴래? 아니 병원 싫어. 수술 싫어. 병원 싫어. 데려가려고 싫다네. 아직 무슨 소리 하노? 우리 똥강아지가 빨리 나으려고 하면 병원에 뭐 가야 돼요. 야야! 왜요? 니 뭐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빨리 병원 데리고 가. 병원 싫어. 야, 내가 하역할게. 약하면 수술한다 할게.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말 잘하셨어요. 그래. 저희 돈 없어요. 죽어뜯기 하나도 돈이 없거든요. 어디 찾아보세요.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10원 하나 나오는지. 빚쟁이들만 줄 섰다니까요. 나가보세요. 아우 속 처불난데. 야야, 다래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 뭐해 하역할게. 우리 똥강아지 눈 떠붙는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 낫게 돼 있어요. 다래끼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 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애초에 빠들을 했어야 됐었다.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진짜 그 소리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좀 더 반대를 더 하셨어야지. 왜 결혼을 시키냐고요? 네?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래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답니다. 네. 이 문제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아마 정답이 O일 겁니다. 제가 진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 다래끼가 자주 나는 편인데 다래끼 났을 때 저는 특별히 뭐 안과에 안 갑니다. 세수를 하고 눈에 최대한 손을 안 대고 푹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낫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연 씨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빨리 나은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문제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이 다래끼의 증상이나 아니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원장님? 예, 이번 질문의 정답은 두 분 다 맞습니다. 결국은 무승부죠. 눈꺼풀이 붓고 불편감을 느끼는 다래끼는 종류에 따라서 그 경과가 다릅니다. 그 다래끼는 속눈썹을 중심으로 염증이 발생하여 속눈썹을 뽑아주면 고름이 쉽게 배출되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네, 속다래끼는 속눈썹과 관계없이 속눈썹을 뽑아준다고 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겉다래끼, 속다래끼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찜질과 항생제, 안연고를 사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고 한 번씩 수술이 꼭 필요한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기도 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래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콩다래끼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콩다래끼는 마이봄샘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기름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피지 자체가 눈꺼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퍼져나가는 이런 피지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눈꺼풀이 붓고 또 콩알같이 만져진다고 해서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콩다래끼라고 불리는데 이 질환은 비감염성 만성 질환으로 치료는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피지를 배출해주고 항생제나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생제나 소염제는 그 역할이 좀 미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수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절개와 안쪽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고름 이물질들을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수술이 두렵다든지 어린 아기들에 있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국소 주사함으로써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래끼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군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아 성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소아 성형안과 질환은 제가 말씀드린 질환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증상의 표현이 애매하고 쉽지 않아서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님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눈꺼풀 주위에 이상 소견이 있다면 한 번씩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안과나 성형안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그런 얘기처럼 눈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만큼 어릴 때부터 눈 건강 잘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잘 보는 안과 문홍재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